임피치랑 헷갈리면 안 돼. 임피치에서도 이게 나오거든요. 임피치에서도 이제 프라이어 배드 액트 나오는데 거기 이게 막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막 이게 막 헷갈려요. 뒤죽박죽 되는데 그거 안 돼. 지금 말하는 거는 이제 디펜던트 즉 피고인의 배드 액트를 말하는 거예요. 그 증인, 임피치의 그 배드 액트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서브스탠티브, 실제법에 관련되는 거예요. 실제법에서 이 사람의 죄를 묻거나 잘못을 묻기 위한 거기 때문에 주소를 잘 잡으셔야 됩니다. 헷갈리시면 안 돼요. 자, 그래서 이제 미믹을 얘기했어요. 미믹. 자, 그럼 미믹이 뭐냐? 그 유명한 미믹 룰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제 미믹은 사실 정식적인 공식적인 그 법률 용어는 아니었는데 하도 막 미믹만 쓰다 보니까 거의 룰처럼 됐어요.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. 수험생이 워낙 많이 쓰는 거는 이제 일종의 룰이기 때문에 미믹 같은 경우에는 답안지에도 그냥 미믹이라고 쓰면 돼요. 이게 어떻게 암기법이거든요. 앞에만 딴 거 아닙니까? 뭐 모티브, 뭐 인텐트가 앞에 따서 미믹이라고 했는데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. 저도 이제 암기법을 많이 만드는데 제 이제 강의가 만약에 유명해지면은 뭐 글쎄요 제 강의 암기법이 또 뭐 나중에 또 하나의 뭐 용칭이 되지 않을까요? 미믹도 마찬가지 누군가 만들었겠죠. 뭐 어떤 학원 강사가 만들지 않았겠습니까? 뭐 어떤 교수가 만들었을 수도 있고 그 미믹 룰이 암기법인데 암기법이 하나의 룰처럼 된 거예요. 그리고 이게 무슨 말이냐? 자. 다시 원칙으로 돌아와서 캐릭터 에비던스, 디펜던트 프라이어 크라임이라는 걸 원칙적으로 인 어덤에서 사용할 수 없는데 예외적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. 주로 이제 크리미널에서 자 언제 사용할 수 있느냐? 그게 이제 이 미믹의 앞자만 따면 된다는 거예요. 자 그래서 이제 미믹이 뭐의 준말이죠? 자 보시면 자 미믹, 자 모티브, 인텐트, 뭐 absence of mistake, accident. 그 다음에 이제 뭐 아이덴티티, 뭐 모드스 오퍼란디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커먼 플랜, 워스킴 이 앞잡아서 미믹이라고 하니까 이것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.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니까. 자 미믹에서는 예외적으로 이거를 쓸 수 있다 없다? 있다. 어드미스 받아. 이 과거의 피고인의 그 행동, 뭐 동기라든지 뭐 고의 의도 실수가 아니다. 뭐 그런 수법이라든지 아니면 그 음모 공통된 계획 이거는 예외적으로 어드미스 받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 그럼 하나하나 볼까요? 자, 모티브는 왜 사용할 수 있을까? 자, 모티브는 뭐예요? 동기죠. 예를 들어서 범행 동기가 있다. 예를 들어서 뭐 살인 사건이 났어요. 여러분 살인 사건은 아무나 그냥 죽이지 않을 거 아닙니까? 뭔가 이유가 있겠죠. 뭐 살인이라는 건 얼마나 큰 범죄입니까? 뭐 원한 관계, 원수 관계가 있다. 예를 들어서 뭐 저 사람은 우리 집안의 원수야. 뭐 우리 아버지를 사망케 했어. 아니면 나에게 대해서 뭐 나를 뭐 어떻게 나쁜 길을 인도했어. 그렇기 때문에 나는 복수를 한 거다. 그래서 뭐 동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? 그 모티브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과거에 어떤 행동했는지 이걸 봐야 될 거 아닙니까? 그래서 모티브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제 과거에 어떤 행동이라든지 배드 액트를 쓸 수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. 하나씩 한번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볼까요? 자, 모티브를 한번 설명해 볼래? 구체적인 예도. 미믹에서. 네. 이미굴에서 motive, 즉 동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. 죄송합니다. 미미굴에서의 동기, motive 예외. 미믹에서 M은 motive를 의미하는데 이 motive 예외는 피고인의 과거 행동을 통해 범죄를 저지른 동기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줄 때 사용할 수 있어요. 예를 들어서 살인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오래된 원한 관계가 있었거나 복수할 동부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할 때 피고인이 과거에 피해자와 갈등을 빚었다거나 그 갈등 때문에 어떤 행동을 했던 적이 있다면 그 과거 행위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. 오케이? 구체적인 예시.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오랫동안 앙심을 품고 있었고 예전에 그 앙심 때문에 협박을 한 적이 있다면 그 협박이라는 과거 행위가 이번 범행의 동기를 보여주는 증거로 쓰일 수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평소에는 피고인의 과거 나쁜 행위를 성격 증거로 못 쓰지만 자, 그러면 인텐트는 뭐예요? 이제 범이 아니고 고의, 의도가 있느냐? 길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. 고의가 있는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이제 과거 어떤 캐릭터를 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것도 한번 설명해 보라고 구체적인 예시도 한번 설명해 줄래? 네. 물론입니다, 변호사님. 이제 미믹 룰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요소인 intent, 즉 고의나 의도로 입증하는 부분을 설명해 드릴게요. 오케이? intent 예외와 구체적인 예시. 미믹에서 I's intent, 즉 고의나 의도를 의미합니다. 이는 피고인이 어떤 행위를 할 때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과거 행동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. 예를 들어 어떤 사기 사건에서 피고인이 이번에도 고의로 사람을 속였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할 때 과거에도 유사한 사기나 속임수를 쓴 전력이 있다면 그 과거 행위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이번에도 단순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인 의도가 있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예외적인 상황입니다. 결국 인텐트를 입증하기 위해서 피고인의 과거 행위를 예외적으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, 그리고 그게 미믹 룰의 주요한 예외 중 하나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. 이렇게
예를 들어서 뭐 이해하시면 될것 사기죄에서 사기꾼들이 뭐 내가 뭐 의도적으로 이 사람한테 뭐 접근해가지고 뭐 돈을 뺐었어요, 뭐 편취했어요. 그게 아니라 실수예요. 뭐 우연히 만났어요. 그렇게 하는데 아니다.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과거에도 그렇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뭐가 있을까요? 뭐 꽃뱀이나 볼게요. 뭐 어떤 여자가 젊은 여자가 계속해서 뭐 골드디그라도 하는데 뭐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죠. 뭐 나이 많은 재력가 사람만 노려가지고 막 사기를 치고 막 그런 이제 골드디그가 있다고 해요, 미국에는. 자, 그런 경우에 사기죄인데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은 이제 속여가지고 뭐 돈을 뭐 편취한다든지 그럴 경우에 이 사람이 알고 보니까 작년에도 다른 남자 만나고 재작년에도 다른 남자 만났고 뭐 이런 거 아니냐.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행동은 어떻게 보면은 과거 행동이지만 캐릭터지만 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 비유가 맞나? 네. 그 비유가 잘 맞습니다. 그런 식으로 이전에도 비슷한 의도를 가지고 같은 종류의 행위를 했다는 걸 보여줌으로써 이것들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의도가 있었다, 즉 고의성이 있었다는 걸 입증할 수 있는 거죠. 결국 mimic rule에서 intent, 즉 고의를 입증하기 위해 과거 유사한 행위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거고, 그 예로 올드디버처럼 과거에도 같은 방식으로 사람을 속여 이득을 취한 사례를 들어 이번 사건에서도 같은 의도가 있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.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또 다른 궁금한 점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. 뭐 여러분이 이제 뭐 이건 뭐 다른 얘기지만 뭐 시험에 붙거나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크게 성공했다 그러면 이제 막 주변에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. 몰려와가지고 뭐 이제 같은 뭐 이성이건 뭐 동성이건 같은 뭐 친구건 뭐 막 몰려오고 뭐 심지어는 뭐 이성에서도 뭐 여러분이 미혼이라면 막 몰려오겠죠. 그럼 여러분 사람 잘 봐야 돼요. 여러분이 성공하면 당연히 사람이 꼬일 수밖에 없어요. 근데 사실 여러분이 어려울 때 옆에 있는 사람이 진짜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아끼는 사람이거든요.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수험생이다. 그러면 사실 뭐 수험생이면 힘든 입장이에요. 근데 뭐 수험생 여러분을 따뜻하게 격려하는 뭐 가족은 당연하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친구가 있다, 이성 친구가 있다. 그러면 그 사람이 진짜 여러분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근데 여러분이 뭐 성공을 하거나 해서 뭐 시험에 붙었다 아니면 크게 뭐 돈을 벌었다. 그 성공하는 막 주변에 막 이성들이 막 꼬인다. 그러면 이제 이 인텐트를 갖고 접근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. 이 인텐트인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. 꼭 기억하세요. 사람 볼 때는 그 사람을 좀 오래 만나고 내가 좀 힘든 거를 좀 많이 좀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럼 내 힘든 거를 좀 이해해 주는 사람이 진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.